여름철 대표적인 온열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사병 열사병은 심각한 온열 증상으로 몸의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무리한 열에 노출되거나 신체의 온열 조절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심한 머리통, 어지러움, 혼란, 발한, 오심, 구토, 빠른 맥박,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하며 신속하게 실내 시원한 곳으로 옮겨 냉각시키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열탕 히트 이그조스천 열탕은 열사병에 이르기 직전의 상태로 심한 체온 상승과 몸의 수분 감소로 인해 발생합니다. 열탕은 심한 피로, 땀이 많이 나는 것, 어지러움, 두통, 근육 약화, 구토, 신경성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열탕을 경험한 사람은 즉시 실내로 옮겨 쉬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탈수 디하이드레이션,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더욱 심해집니다. 탈수는 몸 내부의 수분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하며 체내 수분 손실로 인해 기침, 구토, 어지러움, 소변의 색깔이 짙어짐, 입마름, 마른 입술과 혀, 가멸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고 실외에서 활동할 때는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성 경련 히트크램프스 열성 경련은 몸 내 수분과 염분의 손실로 인해 근육이 경련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과도한 운동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복부, 다리, 팔, 가슴 등 근육 부분에서 경련이 발생하며 통증과 함께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나타날 경우 쉬어가며 실내로 옮겨 들어가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합니다. 또한 물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온열 증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고 실외 활동 시 직접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머리와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각의 증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사병 히트 스트로크는 체온 상승으로 인해 심각한 열 손상을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열사병의 주요 증상은 심한 체열, 심장 박동 증가, 두통, 혼동, 구토, 실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음식과 약물은 환자의 체온을 조절하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사병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과 조치입니다. 체온을 낮추는 음식과 음료. 물 신체를 수분으로 유지하고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는 수분 섭취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스포츠 음료 열사병으로 인한 수분 및 전해질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박 수분 함량이 높고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수박은 열사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시원한 과일 및 채소 멜론, 오이, 포도 등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역국 미역은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 휴식 열사병 환자는 즉시 그늘진 곳으로 옮겨가거나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의복 조절 환자의 의복을 느슨하게 만들고 증상이 심할 경우 땀을 흡수하는 재질의 의복을 선택합니다. 냉수 타월 환자의 이마나 목에 찬 물로 적신 타월을 올려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약물 관련해서는 의사나 의약품 전문가의 처방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사병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의사가 추천한 해열제나 증상 관리를 위한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사병 의심 시 즉시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탕은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일어나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열이 몸에서 나가지 않거나 열 생산이 과도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탕의 주요 증상에는 체온 상승, 땀이 많이 나는 것,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두통, 혼란,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탕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낮추기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의류 조절 불필요한 옷을 벗고 가벼운 의류를 착용하여 체온 조절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열탕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외에도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 전해질 포함 음료수를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 열탕으로 인해 피로하거나 불편한 경우 휴식을 취하고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선택 열탕으로 인해 체내 염분이 소실될 수 있으므로 염분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소금을 함유한 음식, 전해질 보충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탈수의 증상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주요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조한 입과목, 갈증, 어지러움 또는 혼란, 촉촉한 피부 부종,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짙어짐, 체중 감소, 소화장애 구토 설사. 탈수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음식과 음료를 포함하여 다음의 조언을 따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물수분 섭취의 기본은 물입니다. 가능한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해질 보충제 탈수는 몸에서 염분과 미네랄을 분실시킬 수 있습니다. 전해질 보충제를 복용하여 염분과 미네랄을 적절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시 음료 탈수로 인해 체중이 감소한 경우 전문가의 지도 아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함께 단백질 보충제나 영양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탈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박, 오이, 딸기, 토마토, 포도 등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는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탈수 완화 음식, 전통적으로 탈수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계란, 오트밀, 요구르트, 수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수분과 영양소를 함께 공급합니다. 하지만 만약 심한 탈수 증상이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탕으로 인한 심각한 증상이나 지속적인 체온 상승이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나 의료진은 증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은 일명 열경련성 뇌병 변증후군으로 알려진 질환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체온 상승과 관련된 경련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성 경련은 일반적으로 소아에서 발생하지만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은 고열, 살짝 빠른 호흡, 오한 또는 땀, 경련, 의식 잃음 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이 발생하면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 체온이 오르면 먼저 즉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옷을 벗기고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식물성 팔로우를 사용하여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열성 경련으로 인해 체온 상승이 발생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나 전해질 보충제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환경. 열성 경련 중에는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까이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열성 경련 예방을 위해 영양상의 조절도 중요합니다. 아래는 열성 경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과 영양소입니다. 수분 함유 식품, 물, 우유, 주스 등 수분을 함유한 음료를 섭취하세요.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해질 보충.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보충제나 과일, 야채 등의 풍부한 전해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식이섬유 과일, 채소, 견과류, 곡류 등의 풍부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세요. 이는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물질. 채소, 과일, 견과류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이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약품에 대한 선택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태와 의료 기록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 발생하는 경우 아동과 함께 소아과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